안녕하세요. 김주연 손해배상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릎을 다쳐 병원을 갔더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게 될 거예요. 이름도 생소하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무릎이 아픈 것 같지만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인대입니다. 무릎이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계단을 오를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뚝 밀리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부위는 전방 십자인대보다 손상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다치면 수술이 필요할 만큼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도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은 흔히 후유장애로 이어지기 쉬운 편이에요. 문제는 수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상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MRI랑 진단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걸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조 손상뿐만 아니라 그 부위가 실제로 얼마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동요도 검사입니다. KT2000, 텔로스 같은 기계로 수술한 쪽과 안 다친 쪽의 무릎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해요. 예를 들어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AMA 기준으로 10% 장애율이 인정되고,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금액이 크다면 1,000만 원이 넘는 보상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숫자만 잘 나왔다고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회사 쪽에선 이게 예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던 거 아니야? 라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원래 안 좋았던 거 아니냐며 기항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사고 직후 병원 기록, 주치 소견서, 실제 사고 상황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있어야 반박이 가능해요. 그리고 장애율 평가 방식도 중요한데요. 개인보험에선 AMA 방식을, 교통사고 등 배상책임 보험 등은 맥브라이드 방식을 주로 씁니다. 같은 동요도 10mm라도 AMA는 10%로 고정되지만 맥브라이드는 노동 능력 상실률로 따져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보험에 청구하려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부터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께는 솔직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까다롭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 전략, 자료 준비, 보험사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술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은 분들 정말 많은데요. 수치가 충분했는데도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거절된 사례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잘 준비해온 분들은 예상보다 높은 장애율을 인정받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후유장애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